강선우 의원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2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.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.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? 나중에 제길 좀 전화질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? 보좌관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선우 의원이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1억 원 김경식 의원한테 1억 원 받았죠. 이거를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즉시 반환하라고 본인은 지시했다고 얘기했는데 네. 이거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거든요. 그건 이제 완벽한 거짓말로 판명이 난 거죠. 예. 처음에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었죠.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즉시 반환했다고 하는 건데 김경식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진술 내용 종합해 보면 적어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그 겨울에 돈 1억 원을 받은 겁니다. 예. 어디에서? 하이아트 커피숍에서 받았죠.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은 2022년 가을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예. 그 기간 차이가 대략 한 10개월 정도 납니다. 이 10개월 정도 돈을 보관했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강선우 의원 뭐 21시간이라는 시간 때문에도 그렇지만 표정 굉장히 어둡던데 일정 정도 경찰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조사를 받다 보면 아 본인에 대한 사법 징계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조사를 받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. 조사하다 보면 본인이 하는 얘기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와 다 틀리고 그리고 실제적 진실은 지금 강 의원만 본인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떳떳하다면 전 나올 때도 굉장히 떳떳했을 것 같은데 예. 그렇지 못한 표정을 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칙대로 살았다라고 했죠. 들어가기 전에. 그 원칙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제 받은 만큼은 해준다. 이게 원칙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억 원 받았으니까 예. 단수공천 줬고 뭐 모르겠습니다.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. 뭐 5천만 원 준 사람에게는 뭐 경선의 기회를 줬다든가 이런 원칙이 아니었을까? 그리고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?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거 예. 고맙습니다의 다른 표현이 뭐 이런 걸 다 아닙니까? 우리 예. 그러니까 전 보좌관과 김경식 의원의 진술이라고 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많이 고마워했다. 그리고 요구를 했다. 그러면서 받으면서 아유 뭐 이런 걸 다 점점점이에요. 이거 굉장히 좀 구체적이거든요. 또 한 사람도 아니고. 그렇죠.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이 됐던 이유가 예.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그 녹취록에 나오다시피 보좌관이 나도 모르게 받았다. 이거 어떡하냐? 빨리 돌려줘라. 이거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즉각적인 어떤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김경식가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좌관이 조사를 받고 그 1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이 예.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김경 씨하고 보좌관의 진술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. 예. 그런데 3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은 일치를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일치를 하고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소위 말해서 거짓말의 수렁에서 본인이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예.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당에서 거짓말을 몇 수차례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민주당 내부에서.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를 해줄 누구 한 명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예. 당에서 공천에 본인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김경한테 결국 공천 준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신뢰를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보좌관 얘기가 그게 맞겠지라고 그러니까 이미 양측이 의원이 돼버린 겁니다. 그런 점은 강선우 의원이 이제까지 한 말을 본인이 스스로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. 지금
김경시 의원과 그다음에 보좌관의 진술이 무게가 실리는 그런 뭐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예. 얘기할 수밖에 없죠. 그 얘기도 이제 공관이라는 게 회의록이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고 이것도 주변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다르고. 근데 가수님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1억 원을 전세금에 썼다. 뭐 1억 원 큰 돈이긴 합니다만 이 강선우 의원의 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또 의문점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이제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. 이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걸 뭐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또 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전세 자금으로 썼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자꾸 사건을 단순화시키면 예. 중요한 거는 김경시 의원이 보좌관을 거쳐서 줬든 직접 줬든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. 그리고 자 받은 다음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즉시 돌려준 게 아니라 뭐 7, 8개월 뭐 길게는 10개월 후에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냥 불법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뭐 김경시 의원의 말은 그 남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? 큰 거 한 장. 그래서 예. 본인은 처음에 1,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억이었다. 이런 건데 결국에는 사건을 단순화시키면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받자마자 바로 돌려준 게 아니라 예. 나중에 돌려줬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보좌관은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로 단순 전달만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따져봐야 정말 되죠. 예. 단순하게 전달한 적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말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김경시 의원에게 정말로 1억을 요구했는지 예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강선우 의원과 이 김경시 의원의 관계는 주고받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.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이 과정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건 합리적 의심이거든요.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겨울 이때는 초선 의원 한 다음에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.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역이 물론 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기에 유리한 지역이긴 한데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1, 2년밖에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마치 장사를 했다. 그러면 과연 당선이 이 공천만 받으면 확실한 지역 그리고 뭐 중앙 언론이든 언론의 감시가 굉장히 약한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게 횡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도 특검하자고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통일교 특검에서는 일부분 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. 예. 근데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거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다. 그만큼 더 공천 헌금 특검이 가동됐었을 때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다시 특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. 아니요 특검. 유일하게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선우 의원하고 비슷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건데 네. 그 실제 저는 진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누가 뭘 이렇게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게 없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.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아마 또 특검하자고 뭐라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건 엄정하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이게 돈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지방 의회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방 의원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건 진짜 뿌리 뽑고 가야 됩니다. 민주당도 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겠죠. 이제 몇 달 뒤면 지방선거를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뭐 의심의 눈초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른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2중, 3중으로 이제 신문고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아멘 감찰 뭐 이런 예.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